이번 시간은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해가 필요한 기술들이 있고, 이러한 기본 기술들을 이해를 해야 암호화폐 서비스 모습들이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 기술부터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에는 P2P라고 하는 피어 투 피어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요. 마이닝,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쓰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부터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 강의에 설명을 할지 나중에 뭐 이더리움 강의 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긴 한데요. 일단 이번 시간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P2P부터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들 이제 P2P가 뭔지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이제 왜 P2P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 기본 기술의 첫 번째 강의로 정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이 탈중앙화입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제 MP3 서비스의 혁명이었던 소리바다를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소리바다는 이제 사람들끼리 직접 연결을 시켜서 MP3를 공유하던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서비스로 토렌트 같은 서비스가 나왔는데 2000년대 초에는 이제 소리바다가 P2P 서비스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즉 P2P는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일명 이제 서버 베이스드라고 하는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와 그 다음에 P2P라고 하는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구조 중에 그 CS라고 하는 서버 베이스드 구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서버라는 말 자체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앙 서버에다가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서버는 이렇게 중앙에서 어떠한 연산이라든지 뭐 기능을 작동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뭐 기능을 얻어내는 것들을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P2P는 서버랑 클라이언트 역할을 서로 각자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때는 내 클라이언트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버가 되기도 합니다. 토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내가 자료를 업로드를 해가지고 남들한테 공유할 때는 내가 서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받는 입장이 될 때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토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동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CS 구조,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아니라 P2P를 지향합니다. 서버 베이스들을 쓰지 않는 게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P2P만 써야지 블록체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버 베이스드 구조를 가지 않는 게 블록체인의 좋은 모습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P2P로 해야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 자체가 그 서로 간에 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서로 간에 엮어줘야 되는데, 서버 베이스드를 하는 순간부터는 블록체인에게 서로 간에 엮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서버라는 곳에서 모두 동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엮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P2P가 가장 이상적인 블록체인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CS 구조보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 많을 수도 있지만 P2P는 CS가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움도 있고요. 매우 강력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마치 검열이 강력한 애플 iOS라든지 뭐 iOS랑 그 다음에 되게 자유로운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대칭점이라고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CS 구조를 iOS라고 한다면 P2P는 약간 안드로이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 누구는 막성 코드도 공유하고 막 머리에도 막 깔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성해버리는, 안드로이드가 약간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iOS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막 자기가 대신 모든 것들을 검열했는데,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자유롭게 다 모든 걸 풀어버려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그냥 공유해라, 우리는 검열 안 할 거다, 거의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초반에 이렇게 오픈하다가 막 성인 앱들이 막 나오니까 나중에는 뭐 좀 검열을 한 모습이긴 했지만, 아무튼
P2P는 이렇게 좀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보통 좀 컴퓨터를 좀 좋아하는 너드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해커들은 이런 자연스러움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컴퓨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이 좀 그런 사람들한테 좀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게 블록체인입니다. P2P의 이제 막강한 능력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게 보안 능력입니다. 이제 P2P는 모든 것을 서로 간에 감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드가, 이제 저희 노드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제 어떠한 노드가 해커들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연산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노드 참여자가 이상한 연산을 해서 막 장부를 막 조작하려고 막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해커한테 피해를 받지 않고, 혹은 장부를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특정한 장부만 이상이 있으면은 아예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P2P의 막강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즉 거기에 있는 여기 있는 참여들의 대부분을 해킹을 해야 이게 해킹이 되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블록이라고 하는 거를 또 새로 만들기 전에 해커드가 이 모든 걸 장부를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보안 체제를 갖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CS는 이제 왕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래에다 하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든 것들 저희가 그 서버가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뭐 법정 앞에 설명한 것처럼 CS는 서버가 내리는 게 무조건 옳고 클라이언트는 받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P2P는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합의를 하겠다,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해킹에 대한 안전성도 있지만 어떠한 노드가 뭐 장애가 나서 죽었다든지 그래도 나머지 노드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강성 혹은 내고장성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반대의 이제 CS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는 서버가 장애 발생하면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스퍼프 구조라고 하는, 스퍼프라고 하는 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고 하는데요. CS는 그 스퍼프에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퍼프 구조를 한번 설명한 거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서버 한 대에다가 클라이언트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서버가 장애가 하나 발생을 하면은 이 나머지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P2P는 각각의 모든 간에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놈이 죽어도 다른 놈들이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서비스에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P2P는 스퍼프 구조에 되게 강력하다, 그러니까 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2P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그림처럼 노드들이 모두 죽었으면 당연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CS도 서버가 서비스를 당연히 안 하면 당연히 이용을 못하지만, CS는 어떠한 보통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P2P는 그런 이익보다는 좀, 뭐 토렌트 같은 경우는 뭔가 공유를 할 때 누가 계속 뭔가 노드를 유지해 준다고 할 때, 뭐 그런 것들은 개인이 정말 희생을 해서 이제 자기 컴퓨터를 희생을 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다수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를 계속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냥 희생을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이거를 예전에 뭐 유시민 그 작가와 같이 나왔던 한우현 교수였던가요? 경희대 컴공 박사? 컴공 교수? 그분이 선의의 노드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선의의 50% 노드가 유지한다 막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공짜로 자기 전기세를 내가면서 어떻게 노드를 선의를 하겠습니까? 그 노드를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실 컨텀 같이 이렇게 뭔가 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계속 그 노드만 연결해 주면은 이자를 주는 그런 시스템도 사람들이 그 노드 수가 7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뭐 서비스를 주지 않았다 한다면 노드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노드가 별로 없으면은 아예 그냥 모든 노드가 사라져 버린다든지, 혹은 노드가 되게 적어서 해커가 몇몇 개의 자기가 되게 장부를 조작한 그 몇몇 개의 노드를 동시에 올려가지고 그 51%를 점유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2P는 즉 한마디로 노드가 죽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P2P의 생명 끝이다. 서버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만든 사람이 다시 뭐 기동하면 되지만은 P2P는 이 노드가 죽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그 코인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등장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라이트코인 이런 것만 남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코인들이 사람들이 노드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노드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노드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보상을 받는 거에 보상을 좀 줘야지 그 사람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한번 P2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구조는 장애에 매우 강력한 고가용성 혹은 내고장성 구조이다.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서비스를 약간의 장애가 살짝 발생할 수 있어도 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크게 지장을 못 느끼는 것이고요. 내고장성은 그 장애의 완벽한 내성을 가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 노드를 내가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요. 빼고 싶으면 뺄 수 있습니다. 근데 CS는 그게 아니죠. 내가 서버가 될 수 없죠. 몇몇의 노드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대다수가 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드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즉 해킹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거의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느린 회선의 노드가 좀 참여할 경우 단점으로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노드가 많으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노드가 안 좋은 노드 회선이 들어오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LOL 같은 롤 같은 거 게임을 했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회선이 너무 느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로딩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욕하잖아요. 막 나가라고, 막 똥컴 나가라 막 욕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P2P는 다들 이제 그 회선이 느린 사람이 참여하면은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이거를 극복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크리티컬한 거,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서비스가 그냥 종료가 될 수 있다. 즉 먼지가 될 수 있답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뭐 사람도 홀더가 그래도 그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노드들이 다 사라지면은 비트코인은 아무도 홀드를 안 하고 다 팔아버릴 겁니다. 왜냐면은 그 순간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 사람의 장부가 즉 절대 다수의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니까요. 하나가 절대 다수니까. 두 개 있어도 하나를 해킹하면은, 하나를 만약에 조작하면은 이게 해킹이 당할 수 있고, 세 개 있을 때 두 개 이상, 뭐 두 개. 그러니까 약간 직접 민주주의가 50%가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 말 듣는 것처럼 노드가 없어지거나 해킹에 당할 정도의 노드가 적어지면은, 해킹을 당했을 때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노드가 적어지면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고 결국 그 코인은 거의 상폐가 될 거라는 게 좀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P2P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P2P는 다 누구나 거의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해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좀 IT를 전공했던 사람도 해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는 지식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